자, CXL만은 제발 칼 가는 삼성. 이번에는 정말 칼 가는데 칼춤 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HBM 수혜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예정이었던 삼전, SK 하이닉스 올해 2분기의 실적 발표 이목이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XL이 또 최근에 또 들썩들썩했는데 2026년에는요 이 시장 자체가 3조 원에 육박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CXL이 뭐길래 왜 이렇게 들썩이는 건가? 이성욱 차장님.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CXL을 뭔가 생소하신 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주신다면 설명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쪽, 뭐 데이터 센터, 결국은 이제 데이터 처리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중간에 소스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용량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뭐 그런 그 서로 간의 어떤 호환이나 이런 신호나 이런 부분을 더 간략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XL 기술,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컴퓨터 쪽에서의 메모리 용량에 대한 한계 부분을 오히려 이 기술력으로 더욱더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제 CXL 기술이고, 뭐 드램이나 뭐 HBM이나 여러 가지 그 반도체를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CXL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 주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HBM 쪽에서의 이 선점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자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간단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HBM 쪽에서의 엔비디아의 납품 부분을 먼저 받았던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AI의 그런 훈풍과 함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잘 갔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3나 뭐 8단 여러 가지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의 HBM 기술은 결국은 좁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엔비디아 쪽과 이제 협업을 했을 때도 저도 언젠가는 이제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SK 하이닉스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한 발 늦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차이가 좀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 삼성전자도 이제 CXL이라는 기술 부분을 먼저 하겠다. 근데 먼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텔이 먼저 했으니까요. 했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좀 재밌죠. 재밌는 기업인 게 HBM도 그렇고 뭐 CXL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넘버 3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항상 3순위 쪽으로 오지만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HBM도 그렇고 이 CXL도 그렇고 기술력은 결국은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장에 먼저 들어오냐, 그게 뭐 관건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좀 반응하는 게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이 결국은 이제 인력 싸움이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CXL이라는 부분이 단순 어떤 이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섹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 미래 먹거리라기보다는 그냥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공격수로 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라고 보시는 거고, CXL이 AI 고도화 메모리에 대해서 확장 필수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단은 HBM에 대한 이런 기술력도 SK와 하이닉스와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좁혀질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CXL이라는 버프를 받고 삼성전자가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하반기에 반도체 주도주 SK 하이닉스로 끝까지 보시는지, 아니다 삼성전자다, 아니다 그 외에다라고 보시는지 팀장님.
어느 쪽이세요? 일단 CXL은 아니고요. 아니다. HBM이나 레거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봐야 된다. CXL이라는 게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가 지금 CXL 쪽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왜 이슈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항상 HBM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이슈도 좀 플레이를 하고 있고 혹은 CXL이라든지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텔이 CPU를 좀 하게 됐을 때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나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AI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던 시기가 지난해 11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올라갔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반도체를 트리거하는 역할은 반도체와 HBM과 레거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굳이 CXL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 좀 이제 순환매적인 성격,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테마로 돈다로 인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조금 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레거시 혹은 HB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HBM 관련 종목군들을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 네. 그리고 테크윈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페타시스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네. 여전히 고가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HBM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실적, 2분기보다 나은 하반기 실적과 내년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HBM 종목군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HBM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좀 일부 종목군들 위주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DY, 테크윙,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고가권에 있어도 매수는 유효하다. 물론 비중 조절이라든지 혹은 눌림목에 대한 매수 그 타점은 좀 잡을 필요가 있긴 하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눌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DY,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점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레거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PSK라든지 유니셈 혹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있어요. 볼 거다. 그 이유가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드, 특히 ESSD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특히 지금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HBM에선 뒤쳐졌지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레거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계를 좀 길게 그려보자면 바닥권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 뒤처지니까 언론 플레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고 하반기에 반도체에서의 또 대장 주도를 본다고 하면 HBM이랑 키워드와 레거시를 주목해야 된다고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대장으로는 뭐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DY 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가에 있지만 더 앞으로 더 잘 갈 거다라는 키워드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XL 생태계 구축에서 좀 청신을 켤 만한 기업,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아까 또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성우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또 기업들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뭐 HBM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증명됐던 기업들이 다 있어요. 우선은 이제 후공정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검사 장비나 테스트 장비 쪽이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이 후공정 이 그 전 단계에서의 이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감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테크윙도 그렇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HBM 쪽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AI 쪽에서 전부 다 이제 파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HB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이쪽에서 섹터 부분별로 이 주도주라기보다도 어차피 AI 쪽이 이 AI 쪽과 연결된 반도체 이쪽이 주도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부분은 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섹터별로 이 주도주가 좀 그 안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조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냐 뭐 CXL보다도 저는 약간 좀 키 맞추기로 연말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이 관련된 또 이제 장비주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더 우월하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그 전에 좀 증명이 됐었던 뭐 한미 반도체나 앞서 말씀드린 테크윙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저는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잘 간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HBM, AI가 너무 이제 무한대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HBM에 대한 수요 부분도 좀 무한대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추정하는 게 내년 올해 얼마 나오고 내년에 얼마 나온다.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더 이상을 무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핫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CXL 시장 같은 경우도 무한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년에 얼마 시장 커지고 얼마 커진다라고 하기에는 AI 쪽이라는 이런 생태계 자체가 그걸 숫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AI 안에서의 그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 순환매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HBM과 관련된 뭐 기업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약간 좀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CXL 같은 경우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눈으로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CXL을 테마라고 하기에는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고 네. 괜찮은 것 같고, 이 테마라는 것 자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마 실적이 안 잡히는 게 테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실적이 안 잡히고 돈이 안 되는 걸 이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할 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얼만큼 HBM처럼 HBM도 초기에 A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실제 얼마나 빨리 잡힐까를 몇 년 전에 좀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SK하이닉스랑 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CXL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따라갈 거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설왕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으면 정말 종목들은 선점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약간은 좀 보면은 CXL 뭐 관련 CXL, HBM 결론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종목들이 많아요. 겹치는 종목들이.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CXL 했을 때 지금 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관련주. 이런 부분이 좀 재밌다라고 좀 약간 좀 맥락을 좀 달리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CXL 지금 관련주 지금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시콘 이런 기업들은 전부 이제 삼성전자 업력을 계속 오래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PCB 쪽을 납품을 계속 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엑시콘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오센도 그렇고 이 테스트 장비나 검사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오랜 협력사였고요. 또 이제 오키스전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주가도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을 지금은 좀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 CXL 관련주로 저는 이제 오른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관련주로 오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또 이벤트가 좀 있고 뭐 좋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CXL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이미 오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 반납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키 맞추기 장세를 보시면서 AI 연결된 반도체 장비주를 좀 넓게 보셔라라는 이야기로 한미반도체, 테크윙 등 기업 실적을 좀 추정하기를 얘기해 주셨고 CXL이라는 게 지금은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실적이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CXL 관련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관련주로서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관련한 기사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 추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김시현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CXL 관련한 탑픽주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원픽 종목으로 선택했을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대교, 국순당, 뭐 코리아 서키트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라고 보셔서 이걸 딱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CXL 관련 종목군들을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HBM 혹은 레거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CXL 관련 종목군들 대다수가 삼성전자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지수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23조를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8조를 매수를 했어요.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전체 종목군들 중에서 1등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월, 5월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양상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갔느냐? SK하이닉스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빠져나왔고 6월 13일 이후에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 현재 반도체 섹터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기점을 했을 때 외국인 코스피가 3.6조를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3조를 매수할 정도면은 현재 외국인 방향성의 키 자체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탈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상방이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수급이 좋고 단기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 20만 전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지 반도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누구나 바라는 10만 전자에도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건 있고요. 가능하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전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AI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느냐 여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엔비디아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더라도 여전히 1등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현재 AI 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보면은 HBM 쪽에 대해서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HBM에
대한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레거시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바닥을 찍었어요, 실적이. 네. 1분기 DS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고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약 4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DS 부분에서 관련했을 때 현재 실적 자체는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턴의 사이클에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출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업용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동률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들. 저는 현재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10만 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자체도 좀 살아날 거다 보시는데 이성훈 차장님도 그렇게 좀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눈높이 레벨은 좀 어느 정도까지 높여서 보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또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가격 메리트일까요? 그렇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PBR로 생각하면 3배 지금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1.5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많이 안 올라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어떤 호재,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반응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X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CX 이슈가 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에 SK하이닉스의 HBM만큼의 지금 주가 지금 탄력은 지금 안 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SK하이닉스보다 가볍게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앞서서 좀 잠깐 좀 CX 관련주를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밑에서 다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삼성전자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좋게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